지난 1년간 우리나라에서 전기를 평균적으로 얼마나 쓰느냐에 대한 그림이 있어요. 이거에 따라서 S&P 모양도 이런 모양으로 바뀌게 돼요. 이런 식으로 시장 가격은 결정이 된다. 추이를 한번 볼게요. 2010년에는 한 120원 정도 했어요. 보다가 뭐 한 150원 쭉 올라갔다가 2016년에 이제 에너지가 좀 안정화되면서 100원대 밑으로 그러다가 2018년, 19년에 폭락 터집니다. 전력 수요가 확 줄어요. 그러면서 이게 아시죠? 내려갔다가 코로나가 딱 끝나요. 코로나가 2022년에 대충 끝났죠. 코로나가 끝날 때면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터지면서 러시아에서 천연가스를 공급하는 망을 유럽에 딱 끊어버려요. 러시아가. 그러면서 전 세계적으로 LNG 값이 폭등을 하게 됩니다. 근데 아까 얘기했듯이 가장 비싼 원료가 기름 전에 LNG였잖아요. 그러니까 각 시간대에 가격을 결정하는 LNG가 가격이 올라간 거예요. 도면 가격이 막 치솟기 시작한 거죠. 250원까지. 사실 이 시기에 굉장히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이제 안정화가 되면서 2024년 초, 그리고 2025년 들어오면서 점점 더 내려가고 있는 추세예요. 이 회사가 하는 게 개인들한테 투자를 받아서 뭐에 발전소라는 걸 짓잖아요. 이제. 그럼 그렇게 해서 이렇게 판 전기를 가져다가 그 사람들한테 이자를 주는 방식으로 투자를 받는 건데 모에시 시작한 게 2020년도였어요. 이 정도 이자는 줄 수 있을 거야 라고 생각해서 시작을 했던 거죠. 사업을. 그러니까 아직까지 저희 회사 입장에서는 우리가 하는 거는 만든 태양광 전기를 시장에다가 팔아서 그 수익에 남는 부분을 이자를 주는데 아직은 여유가 있는 거죠. 근데 이게 더 떨어질 것이냐 아직은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전망은 100원대 밑으로 잘 안 내려갈 것이다. 이후에 더 올라가긴 할 거다. 왜냐하면 우리 지금 지구온난화 막 이런 문제로 재생에너지가 들어오면 이 수준을 좀 유지할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S&P 추이는 이렇고 이렇게 치솟는 게 이제 LNG가 영향을 준다는 지난 1년간 S&P가 하루에 24번씩 365일 하는데 한 8,700회 정도 가격이 있는데 그 중에 8,000번 이상을 LNG가 결정해요. 왜 LNG가 결정을 하느냐? 제일 처음 말씀드린 수급균형이라는 게 있는데 전기가 줄어들면 발전을 줄여야 되잖아요. 전기가 모자라면 발전을 더 해야 되고. 근데 LNG는 어떤 원리로 하냐면 자동차와 똑같아요. 엑셀터 밟으면 바로 확 돌고 엑셀터 딱 뛰면 확 줄어들잖아요. 그거랑 똑같은 원리예요. LNG 발전. 전기를 줄여 그러면은 엑셀레이터를 밟고 있는 걸 탁 뛰는 거예요. 그럼 최소한 5분 안에 꺼집니다. 엔진이. 그래서 발전이 확 줄어드는 거죠. 근데 석탄이나 뭐 이런 것들은 발전 줄여 그러면은 짧게는 30분, 길게는 한 3시간 정도 있어야 발전이 줄어요. 원하는 거. 원자력 발전 같은 경우는 발전 꼭 줄여 그러면은 최소한 하루, 보통은 한 달. 이렇게 걸려야 돼요. 그리고 기저 발전이라고 해요. 그리고 이렇게 그 수급 관리에 영향을 주기 되게 어려운 애들이라고 해서 공직성 에너지원이라고. 얘는 만들어내기는 싸게 만들어낼 수는 있는데 얘를 갖고 모든 전기를 다 공급할 수는 없다라는 거죠. 수요는 계속 바뀝니다. 전기 공급량에 따라서 S&P도 거의 비슷한 거예요. 그때 공급이 너무 많았어요. 12시 때에는 같은 수요인데 신재생 에너지가 충분히 일어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LNG 가격이 안 결정하고 석탄이나 이런 것들이 결정하고 또 하나 결정적인 이유가 있는데 이거는 전력거래소에서 하는 거잖아요. 시장에 누군가가 들어와야 돼요. 그래야 가격이 결정돼요. 그러면 시장 입장에서는 직거래가 얼마가 됐는지를 알 수가 없어요. 그럼 수요가 내려온 것처럼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기가 이게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더 심해져요. 이 그림이 원래는 이제 이런 모양이었잖아요. 재생에너지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이렇게 되는 모양으로 바뀌어요. 이런 모양에서 이런 모양으로 바뀌면서 이 모양이 같이 오리같이 생겼다 그래서 커브라는 걸 불리는데 그런 시점이 되면은 이 망관이라는 게 굉장히 어려워요. 하여튼 그렇게 어려워지니까 이렇게 어려워지게 되는 이유가 뭐냐면은 하루 전에 그 전기를 입찰하다 보니까 다른 에너지는 그냥 그 연료 물만큼 돼서 발전을 안정적으로 할 수 있는데 재생에너지 같은 경우는 들쭉날쭉 하잖아요. 공급이 확실해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시장이 두 개로 나눠요.
하루 전에 입찰하는 시장가도 일단 1차적으로 가격을 딱 정해요. 그러다가 1시간 15분 전, 75분 전에 또 한 번 입찰을 하게 하는 거예요. 그때 되면 조금 정확해질 거잖아요. 그럼 그때 가격을 한 번 더 정해요. 그래가지고 이날 정했던 가격에서 모자라는 부분이나 남는 부분에 대해서는 새롭게 정해진 시장 가격 갖고 한 번 더 정산을 해줘요. 이렇게 하면서 시장이 좀 안정하게 되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제주도에서만 하고 있어요. 시범사업을 해서 올해 말까지 원래 하게 돼 있고 내년도에는 6지까지 이걸 하겠다 이제 계획을 하고 있어요. 늦어도 2026년 말에는 육지에서도 전력시장 제도에서 두 가지 시장으로 구매 시장이 나눠질 거다. 하루 전에 안 들어가고 이날만 들어가도 되고 이 시장에는 안 들어가고 이 시장만 들어가도 되겠다. 그럼 뭐 알아서 잘 해야 되는 거죠. 이제 판매하는 사업자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어떤 일이 생기느냐. 재생에너지 같은 경우는 가격을 써낼 때 음수로만 써내게 돼 있어요.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면 재생에너지는 특별히 아리시라는 걸 주게 돼 있어요. 재생에너지를 만든 만큼 그거에 대한 또한 더 한 어떤 그 정산을 한 번 더 해줘야죠. 공급 인증서라고 부르는 그 인증서를 받게 되면은 마이너스 10원에 내놓고 30원짜리 인증서를 받으면 20원 수익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마이너스로만 팔 수 있게 돼 있어요. 제주도 같은 경우. 제주도에서는 수요가 이렇게 왔는데 재생에너지가 이만큼 공급이 된 거죠. 그러면 이만큼 마진이 있긴 하지만 이 사이를 채우는 게 원자력 발전소나 뭐 화력 발전소 걔들은 빨리 끌 수가 없다 그랬잖아요. 그런 애들은 가격 결정을 못해요. 그럼 나머지 애들 갖고 왔는데 그게 여기에 가장 가깝게 갔다라는 거예요. 수요에 가다. 그러다 보니까 시장 가격이 음수가 되는 거죠. 재생에너지는 좀 이득을 보겠죠. 그래도 REC라는 게 좀 있으니까. 다른 사업자들은 이 시간에 발전한 양을 좀 내야 되는 거지. 억울하죠. 그래서 그런 애들한테 양 보장을 해줍니다. 아무튼 시장 가격 음수가 되는데 지금 보면 5월달 지난 15일간 우리 동안에 이게 꽤 많이 발생하죠. 이 시간 동안 제주도는 다 재생에너지가 전기를 쓰고 있다는 거죠. 육지도 이런 일이 생길 거고 지금도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특히 전라도 이런 쪽에서는 재생에너지가 많아져가지고 재생에너지를 그만 발전하라고 자꾸 명령이 들고 있어요. 우리나라 전체적으로는 아직 재생에너지가 얼마 들어가지가 않아요. 소매 시장은 어떻게 되느냐? 가정 같은 경우에는 많이 쓰면 많이 쓸수록 전기요금이 점점 비싸지는 누진제라는 걸 쓰고 있어요. 대신에 산업용 전기요금은 좀 달라요. 언제 쓰느냐가 중요해요. 그래서 봄에 쓰느냐, 여름에 쓰느냐에 따라서 전기요금이 달라져요. 그리고 몇 시에 쓰느냐. 정부화 시간이라고 보면 새벽 시간에 쓰면 전기요금이 싸고 낮 시간에 쓰면 전기요금이 비싸요. 이런 식으로 해요. 그래서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될 수 있으면은 전기를 밤에 쓰려고 하겠죠. 전기요금이 싸니까. 근데 밤에 쓰면 밤에 공장이 돌아야 되는데 사람이 돌아야 되잖아요. 사람이 인건비가 더 많이 드니까 전기요금이 싸더라도 밤에 많이 못 쓰게 되는 거죠. 전력수급 얘기할 때 전기는 높이 차이겠죠. 그것도 얼마나 센 전기를 보내느냐 아주 중요하거든요. 그걸 이제 용량이라고 불러요. 그 용량이 이제 우리나라 전기를 만들 수 있는 어떤 가능성을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지금 우리나라가 전체를 보면은 150기가와트 정도의 전체 설비 용량이 있어요. 그래서 순간적으로 150기가와트라는 전기를 만들어낼 수 있는 능력은 되는 거죠. 그게 원자력 석탄 LNG가 3분부를 하고 있어요. 태양광이나 이런 애들이 계속 발전할 수는 없잖아요. 실제로 만들어내는 전기는 좀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원자력 30%, LNG 30%, 석탄이 30% 이렇게 발전을 하고 있고 현재 재생에너지가 시장에다가 공급하는 용량은 전체 쓰는 전기 10%밖에 안 돼요. 근데 이 10%가 전체로 봐서 10%고 아까 같이 특별히 12시에 딱 봤다. 그럼 90%가 재생에너지일 수가 있는 거죠. 이제. 그때 가격이 마이너스가 되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때는 뭔가 나라에서 잘 처리를 하지 않으면 수급 관리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어요. 이걸 잘 관리해주는 시스템이 필요하게 되는 거예요. 저희 회사가 그런 역할들을 하는 거예요. 그런 역할을 하는 사업자들을 분산에너지 사업자 혹은 VPP라고 부릅니다. 신재생에너지는 신에너지하고 재생에너지를 합친 말이에요. 신재생에너지의 거의 대부분은 태양광이다. 신에너지는 새로 만들어진 에너지인데 원자력,
석탄, LNG가 아닌 다른 연료. 이게 이제 이런 게 신에너지, 재생에너지는 원래 있는 에너지를 전기로 바꾸는 태양광, 풍력, 수력, 태양, 바이오 같은 경우는 10시간으로 20시간 얘가 갖고 있는 용량을 풀로 20시간 동안 계속 발전을 하고 있는 거죠. 거래량으로 보면은 태양광 같은 경우는 제일 낮죠. 태양광이 내가 100kW라는 용량을 들고 있다. 그럼 태양광이 하루 동안 발전할 수 있는 거는 3시간밖에 없는 거죠. 전력시장에 파는 거하고 직접 파는 거하고의 비율을 봤더니 전력시장에 들어오는 게 30% 정도밖에 안 돼요. 나머지는 다 PPA 계열. 그래서 전력거래소 입장에서는 지금 태양광이 얼마나 발전이 되고 있는지 사실 잘 몰라요. 그래서 전력거래소에서는 자꾸 이제 시장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뭔가 유인책을 계속 만드는 게 있습니다. 그래야 수급 관리하는 게 좋아집니다. 재생에너지는 가격을 낮추는 영향을 주고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재생에너지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요. 그런 문제점을 사실은 해결을 해야 이 재생에너지가 좋은 에너지가 되는 거죠. 대표적인 문제가 가능성하고 불확실성이라는 게 있는데 가능성은 언제 얼마큼 발전이 많이 되거나 적게 되나 이런 걸 가능성이라고 해요. 다른 연료원들은 이제 꾸준히 발전을 하는데 얘는 태양 같은 경우는 사실 잘 모른다. 하루 전에 뭔가 예측을 해야 되는데 하루 전에는 맞추기가 어려워요. 일기예보 저녁 8시 하는 일기예보 내일 아침 일기예보는 못 맞추거든요. 똑같습니다. 이 기술들이 지금 제일 많이 발전을 하고 있는 거죠. 저희 같은 경우는 많이 연구를 하고 있는 거고 그 외에도 이런 문제들이 있어요. 중립성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환경을 살리자고 재생에너지 하지만 오히려 환경을 파괴하고 있어요. 산막 털고 이러면서 태양광 발전소 짓잖아요. 그래서 이런 문제도 있고 근데 이런 문제들을 그나마 좀 해결을 할 수 있는 게 규모를 좀 작게 해가지고 옥상에다가 이런 설치를 하면 어떻게 되냐 그래서 저희가 그거를 타겟팅 해가지고 지금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작은 문제가 없느냐? 작은 또 문제가 있습니다. 제일 큰 문제가 이제 배전망 연계라는 겁니다. 송전을 해서 전기를 보내야 되는데 그러려면 굉장히 큰 높이를 갖는 데서 이렇게 흘려보내야 돼요. 근데 속이 보니까 그런 설비를 갖출 수가 없어요. 굉장히 큰 설비들이 필요한데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런 전봇대 옆에다가 설치를 하는 거예요. 송전망을 안 타는 거예요. 송전망을 안 탄다는 얘기는 그 주변에다가 막 영향을 주는 거예요. 송전망을 타면은 그 넓은 지역에 영향을 주는 건데 얘는 이 동네에 영향을 주는 거죠. 이제 그러면은 이 동네에서 갑자기 전기를 안 쓰고 있는데 갑자기 발전이 확 되는 거예요. 그러면 크게 영향은 안 미치지만 이 전봇대 주변에 있는 데다가 정전이 일으킬 수가 있어요. 두 번째는 비입찰 발전이다. PPA 거래를 많이 한다 했잖아요. 근데 또 정부가 재생에너지 보급 사업으로 집에다가 가져다 태양광 설치하기가 했죠. 그 다음에 공장 같은 경우도 태양광 발전소 많이 지어가지고 나만 쓰는 거예요. 이제 나만 쓰다 보니까 교통 운영에 굉장히 큰 어려움이 있죠. 근데 그게 재생에너지 70%, 태양광 발전소의 70%가 그런 애들이에요. 한전하고 직접 거래를 하거나 아니면 나 혼자 그냥 태양광 발전소 나 혼자 전기를 쓰거나 교통운영이 수요 교란이라고 제가 쓰는 거예요. 전기를 진짜 많이 쓰는데 전기를 많이 쓰는 게 아닌 것처럼 보이는 거죠. 더 큰 문제는 제일 큰 문제는 이게 제수수가 느는 게 이 용량은 작은 대신에 많이 짓는 거죠. 발전소 하나, 100kW 발전소나 1MW 발전소를 하는 일은 비슷해요. 똑같이 전시간에 입찰을 하거나 계약을 해야 되고 발전소 관리하는데 안전관리자를 보내야 되고 법적으로는 다 비슷한 거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소규모 발전소를 하는데 수직 타산이 안 맞는 거죠. 1MW 정도 하면은 100만 원 쓰는 사람 막 보내가지고 발전소 관리할 수 있는데 나는 그렇게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같은 회사에서 그걸 적재적소에 적은 비용을 가지고 보내서 관리를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런 소규모 태양광 발전소가 용량 부분은 아까 45%가 이렇게 개조수는 90%. 우리가 알고 있는 태양광 발전소의 90%는 그리고 우리가 타겟하는 시장이 그거예요. 어쨌든 이 용량으로 보면 개소수 90%는 14만 5천 개 정도의 태양광 발전소들이 우리의 고객이 가요.